네,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살 조모 씨. 50대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이 숨졌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생면부지의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잔혹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과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 이상해 보여요. 마치 범죄자 같이 여겨져요. 괜히 사람 만나기도 사실 싫어지고. 어쩌다 대한민국이 분노 공화국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사회에 만연한 분노를 식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믿기질 않아요. 참지 못한 분노가 끔찍한 범죄가 돼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주 씨. 살해 동기는 무시받았다는 분노에서 비롯됐는데요. 그게 사람을 죽일 만큼 큰일이었을까요? 김성수가 휘두른 칼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수십 개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1월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동기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무시한 듯한 눈빛으로 보길래 혼내줘야겠다 하고 이제 맘먹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니까 이제 사과를 걸으라고 갔는데 가라 그러니까 때렸다고. 이처럼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양상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과 살인미수 905건 가운데 357건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꼴로 우발적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비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노 범죄의 경우에는 그 목적성이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면 같은 게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성장에 대한 어떤 암울한 기대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인구 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범죄에 용이한 인구 구성 비율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빈부격차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범죄를 갖다 주위의 범죄를 보고 학습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 범죄의 여건인 더욱더 용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인 범죄 통계는 인구 10만 명당으로 쳐봤을 때 아주 미세한 감소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독 폭력적인 범죄만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분노를 동기로 한 범죄 같은 경우는 그 양상이 좀 흉포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일반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또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시거든요. 나도 저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번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분노가 질병으로 이어질 만큼 일상화됐다는 건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작년 5,986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000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얼마나 잘 조절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분노 조절 지수를 측정하는 데 많이 활용되는 설문조사 문항을 가지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제목을 가린 채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10개 문항별로 자신의 성향에 비추어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10개) 문항 총 40점 중에서 26점 이상이면 위험한 단계로 분류되는데요. 과연 시민들의 점수는 어땠을까요? 26점 이상이면 위험한데 네, 오늘 13점 나오셨으니까 네. 위험하진 않아요. 좀 안정적이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분노 범죄에 자신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PC방에서 그 알바생 죽였던 사건. 그걸 보고 어떠셨어요? 많이 우리나라가 무서워져가지고 좀 돌아다니기가 힘들겠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무섭죠, 많이.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가 특히 어른들이 이렇게 교육부터 모든 일에 이렇게 관심을 써서 좀 더 이렇게 인성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네. 분노 범죄라는 게 최근에 와서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끔찍하고 엽기적인 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많았었죠. 나 진짜 죽일 사람 따로 있었는데 엉뚱한 사람만 죽인 것 같아. 죽일 사람 누구예요? 양파종이? 인간을 죽이려고. 그런데 왠지 요즘 들어 분노 범죄가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건 왜일까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범행 장면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자극적인 소식들이 많아진 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건이 터지면 언론이나 온라인상에 순식간에 도배되는 현실이 분노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누구나 범죄 현장을 갖다 촬영할 수 있잖아요.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되고, 과거에는 잔인한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사에 몇 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잔인한 실상 같은 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실상이 이제 와닿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게 노출될 수 있는 미디어의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그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확산 속도도 늘어나게 되면서 똑같은 정도의 범죄를 하더라도 현재에서 우리가 느끼는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된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도로 위에서 폭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쉽죠. 그런데 운전 중 사소하게 발생하는 다툼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보복운전이 작년 한 해만 해도 2,400여 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따져보면 하루에 6건 이상 발생한 꼴입니다. 승용차가 택시 위에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걸쳐 올라가 있습니다. 언뜻 봐선 택시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피해자 한민선 씨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충격이 생생하다는데요. 사고는 혼잡한 두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차선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함 씨와 택시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끼어드는 줄 알고 화가 나서 그냥 자기는 그 끼어드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택시가 대각선으로 함 씨 차를 막아세우자 함 씨는 택시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또 제가 그렇게 올 줄 몰랐다고. 자기가 막으면 쓸 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는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너무 가까운 거리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된 상황이었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택시를 피해가려고 함 씨가 엑셀을 밟았고 앞바퀴가 택시에 걸치는 바람에 함 씨 차가 위로 올라간 거죠. 바로 옆은 낭떠러지. 민선 씨의 옆좌석에 있던 아내에게까지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어요, 진짜. 왜냐면 저기가 바로 밑에가 이제 노들길 지하차로인데 그 약간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게 굴렀으면 자기는 조금 되게 위험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택시의 보복 운전임이 밝혀졌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후회할 일을 벌인 셈이 된 건데요. 차 2대에 인명피해도 뭐 거기 승객 2명도 있었고 저희도 와이프랑 저랑 있었으니까 4명에 대한 이제 인명피해도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잠깐의 화로 약간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죠. 서울의 한 병원. 건강했던 한 70대 노인이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생 불가능 판정에도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놓치질 않아요. 취재가 계속되던 지난달 23일. 그는 사고 발생 25일 만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0월 29일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1시 넘어 아파트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발로 밟죠. 가려면서 발로 밟는 거 보셨어요? 그림자로? 이걸 누가 막아내냐. 경비원은 안간힘을 다해 이 남성을 쫓아냈지만 분이 덜 풀린 남성은 또다시 경비실로 들어가 폭행을 계속합니다. 잠시 나오는가 싶더니 또다시 나와서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3번째 들어. 뭐가 분이 안 풀렸는지 또 밟잖아요. 아버지 지금 의식 없을 거야. 얼굴과 머리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던 순간 소름 끼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얘가 범인이거든요. 아니 경찰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처음 다시 처음 보는 거죠. 마치 구경꾼인 것처럼 현장을 바라보던 가해자는 태연히 집으로 들어갔다가 새벽 6시 경찰에 체포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먹고 그냥 분풀이 상대.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약한 상대를 찾았겠죠. 그게 아버지가 되신 거고.
아들은 사건 며칠 전 태어난 손주를 보며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권을 10,000원어치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복 받으라고. 주시면서 평소 때 그런 행동 안 하셨는데 복권까지 준비하신 거 보니까 되게 좋으셨나 봐요. 손주 보는 게. 그래서 하셨는데 참 그 3일 있다가 아버지가 복권 당첨되는 확률보다 더한 확률로 이 사건을 당하셔서 정말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었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해결해줄 곳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피해자 가족은 술로 인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건으로 청원을 올려서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심판을 바라는 건데 과연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그 위에 계시는 분들 진짜 뭐 하는지 사실 좀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래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주장하는 가운데 심신미약 감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신미약자의 행위를 처벌할 때는 형을 낮추게 돼 있으며 살인을 했을 때도 감경 요소로 인정되면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엿새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법원 판결은 5건 중 1건꼴이었는데요. 우선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죄형 법정주의를 준수하는 근대형법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형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너무 그것을 좀 개방적으로 해놨어요. 추상적으로 해놨고, 그리고 음주 문화에 대한 지나친 관용 때문에 음주로 인해서 발생한 주정 상태, 취해서 사리분별 못하는 상태까지를 심신미약 내지는 심할 경우는 심신상실로 받아들여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두순 같은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 취했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감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법 판례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진지한 논의가 있고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비판 여론에 지난 목요일 국회가 답을 합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심신미약 핑계 범죄도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물이나 술에 취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의무적으로 처벌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폐단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은 심신미약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사 재량권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조항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이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아직도 심신미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에는 일반인들의 굉장히 커다란 오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국립법무병원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기보다도 법정형을 받았을 때보다도 오히려 국립법무병원에서 입원해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교도소에 가게 되었을 때는 그거는 일반 다른 재소자들한테도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그 범죄가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가 아닌 질병에 의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범죄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가 된다는 역설도 가능하게 돼요. 이제 분노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과 동시에 다각적인 대응 방안 연구가 절실합니다. 재판을 할 때에 또 양형 기준에 또 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의 규칙이나 이러한 사법부 내에서의 그런 규율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번 그 사건마다 별도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다시 판사들이 정신감정 결과를 해석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적용하고 어떤 사건은 적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입법의 노력은 계속하되 그 사이에는 대법원에서 그 사법적인 판단 기준으로서의 좀 규정이 명확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의료계에서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의학과 팀에서는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아 과잉 충동 행동을 개선시키는 인지행동 치료를 개발했는데요. 본인의 어떤 의지로 나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좀 개선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오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분노나 화를 적절한 어떤 수준으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사고의 틀을 좀 보면서 수정해 나가기도 하는 거죠. 사회에 전반적으로 번져 있는 분노범죄의 싹을 잘라내려면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와 국민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아는 사람 사이에서의 폭력이나 분노의 폭발 현상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112 경찰 신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폭력이나 분노의 그 마구잡이, 이 폭발 이런 부분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 꼭 필요합니다.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우리 사회가 병들고 분노범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몰아내기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青春権協定によっ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ます。 우리가 아무리 일본에 가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해도 항상 그 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게 나도 틀리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다는 여지, 나도 맞고 상대방도 맞을 수 있다는 여지로서 좀 더 이렇게 관용에 해당되는 정신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깊이 스며들 때 분노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개개인의 삶에도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